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어? 왜 안 뜨지?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카나칸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8시 딱 맞춰서 왔죠? 잠시만요. 네, 오늘 샵을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 이사님이 이제 제가 V앱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아서 준비를 하려고 이제 막 카메라랑 막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어제도 V앱을 했잖아요. 근데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친구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네, 맞아요. 이 메이크업을 하면 이제 그 이목구비가 조금은 좀 두드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벽돌 유진. 네. 아,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원래 낮에, 아침에 제가 한 10시쯤에 회사 나왔는데, 아침에 나올 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추운 거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해 지고 나서, 샵에서 이제 회사 오는데, 와, 진짜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진짜, 네, 진짜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요새. 아, 진짜 너무 추워요, 지금. 네, 눈썹 짱구라고요. 당연히 어제보다 훨씬 더 이쁘죠, 오늘. 아, 네. 많이 투자했죠, 오늘. 머리와 헤어 메이크업? 나름 1시간짜리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은 지금 배터리가 충분해요. 어제 정말 죄송해요. 어제, 아,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끝낼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네, 어제 핸드폰, 그러니까 이게 충전선을 꽂아놨는데 충전기가 배터리가 충전되는 속도보다 배터리 닿는 속도가 더 훨씬 빨랐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됐는데 네, 정말 죄송하고 네, 오늘은 제가 지금 82%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꺼질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사실 사연을 이제 읽어드리려고 사연을 5가지 준비했고요. 네, 조금은 사실 오늘은 조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막 심하게 우울한 사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쪽으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조금 우울한 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는 좀 그런 사연들이 몇 개 있었다면 오늘은 굉장히 조금 재치있고 재기발랄한 그런 사연들을 좀 뽑은 것 같은데 어, 우선 한 가지 또 알려드릴 점이 있어요. 이 사연 방송은 매주 수요일로 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어, 9시나 10시쯤으로 할 예정인데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9시나 10시쯤? 수요일? 네. 뭐 좋다는 분들이 사실 어, 뭐 많이 키면 좋지만 이렇게 테마가 있는 방송은 이제 확실히 이렇게 막 정해진 날짜에 뭐 정해진 시간에 켜드리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써져 있는 그 V앱 게시판 말고 또 따로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연을 딱 그 한 주에 올려주시는 사연을 딱 받아서 그 올려주신 사연 딱 읽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연 딱 받아서 또 사연 딱 읽고 네,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사실 이거 방송 못 하거든요. 솔직히 지어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 방송 테마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뭐 사연들이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지 저 혼자 룰루랄라 이렇게 신나게 놀자 하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사연이 없으면 이 V앱의 이 테마는 사실 좀 네, 계속 이어나가기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그런 어, 그냥 일상 속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연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은 아, 저 오늘 뭐 다이어트 한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 뭐 진짜 치킨이 뭐 맨날 먹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무슨 치킨을 먹는데 이 치킨을 또 일주일 만에 먹으니까 이렇게 뜯는 소리며 이 씹히는 뭐 식감이며 하면 뭐 이런 막 그런 말도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내주시잖아요, 사연들. 네, 그렇게 사연을 그냥 간편하게 그냥 굉장히 편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어싱 한 것 같다고요? 네, 귀에 점입니다, 점. 네. 우선 그러면 오늘의 팅커벨 하는 어땠어요? 어땠나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좀 재밌어요. 이 친구분 좀 귀여웠어요. 네. 없어진 체육복을 찾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팅커벨입니다. 입학할 때 사서 이름을 예쁘게 박아둔 체육복 바지를 올해 3월에 분실했습니다. 이름까지 박아뒀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바지를 재구매했는데 그 바지에 이름 쓰는 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네임펜으로 이름을 쓰는 곳에 크나큰이라고 표기를 해 두었어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이제 그 바지와 함께 생활했는데 그 바지가 분실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번 바지처럼 못 찾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포기했는데 또 특히 또 여름이기도 해서 긴 바지가 필요 없어서 재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이제 1학년 후배가 일반에 크나큰 좋아하는 언니가 누군가요? 라고 저희 반에 찾아왔어요. 친구들은 이 친구라며 소개를 했고 왜 왔는지 도통 모르겠어 왜 왔냐고 물었고 후배는 체육복 바지를 제게 보였습니다. 동아리 단장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원이 이거 3학년 단장 언니 거라며 저희 반에 가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적힌 체육복 바지는 찾지 못했지만 크나큰이 적힌 체육복 바지는 오빠들 덕에 아직도 잘 입고 다닙니다. 언제나 존재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적혀있네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을 되게 읽으면서 그 바지에 크나큰을 적을 거라는 상상은 진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적을 거라는 제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우선 바지 찾아서 진짜 다행이고요. 네, 되게 신박한 뭔가 되게 신박하네요. 좀 크나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찾기 쉬웠을 수도 있지 않나? 그쵸? 아닌가요? 근데 되게 귀여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되게 아직 풋풋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 팅커벨들은 되게 가지각색으로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 크나큰이 인기가 많은데 그 학교에 이제 그 뭐 전교생이 전부 다 크나큰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좀 그래서 찾기 쉽지 않았나.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이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팅커벨 이게 되게 풋풋했어요. 이 사연을 읽고 그냥 딱 바지에 그냥 딱 자기 이름이 적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찾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의미로 크나큰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크나큰을 적어서 되찾았다니까 나름 저도 뿌듯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진짜.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평일에 스케줄이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지방 사는 학생 팅커벨입니다. 모든 팅커벨들이 아마 공감할 평일 스케줄. 조금만 일찍 하교하거나 퇴근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못 가는 평일 스케줄을 너무 가고 싶어서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고3이 야자를 빼는 것도 모자라 보충학습까지 빼달라고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나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갔고 선생님께 정규 수업만 끝나고 급히 갈 곳이 있다 말했지만 저의 선생님이 쉽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 사유를 말하면 보내주겠다는 말에 벌컥 한강에 크나큰을 너무 보러 가고 싶어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땡땡땡아 한강물이 부족한 게 슬퍼? 너 대학 떨어져서 눈물로 한강 채워볼래? 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서 교무실에서 나온 뒤 교실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10시에 하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자습 빠지고 음중 갔습니다. 나름 해피엔딩이었어요. 물론 선생님들은 토요일에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 지금은 만족할 만한 대학에 합격해서 새내기로 활기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팅커벨 분들은 평일에 스케줄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평일에 저희가 뭐 음방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응원하러 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오셨을까? 어떻게 왔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팅커벨 분들 혹시 평일날 스케줄에 있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우선 거짓말. 네, 거짓말 많이 하신다. 일을 초특급 빨리 끝내고 오신답니다. 자기의 맡은 말을 다 끝내고 오신다고 하네요. 휴가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택시비 4만 원 써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학교를 빼고 오는 건 안 돼요. 전날 코피나게 야근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단 결석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미안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응원해주러 오는 거는 우리 응원해주러 오시는 거는 너무 좋은데 무단 결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소통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미안해요. 평일에 스케줄 안 잡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얼굴을 비추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니까 네,
비행기 타고 어떻게 와요? 비행기 타고 뭐 일본에서 오신다는 얘긴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맞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대박. 네, 이렇게, 근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어쨌든, 저희 응원해 주시려고 오셔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거짓말은 하고 오긴 왔지만, 사실 이거 학창 시절에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커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나 이런 적도 있었어, 이런 적도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뭐 이야기거리도 할 수 있고, 네, 다 이때나 가능한 얘기죠. 되게 오늘 사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뽑은 사연들은 되게 다 좀 귀여워요. 좀 학생들이다 그런가. 근데 또 마침 또 둘 다 고3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귀엽네요. 어쨌든 세 번째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입니다. 음, 음. 저는 사연이라고 할 게 딱히 없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때는 약 3개월 전, 그날은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그 때문인지 막 바깥에 나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와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어요. 한 30분쯤 걷다가 지쳐서 반대로 돌아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신호등이 없는 무단횡단이 가능한 보도였어요. 그리고 그 앞을 다시 보니 허리가 구부정하신 지팡이를 짚으신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순간 신호가 없는 보도라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가 안 오는 틈을 타 얼른 걸어가서 할아버지를 반대편으로 모시고 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도 차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이다! 하고 생각하고 한 5걸음 떼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허리를 쭉 펴시고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아주 야무지게 움켜쥐시고 헛둘 헛둘 하시면서 보도를 건너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근데 제 옆을 휙 하며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뭐예요? 조금 있으면 차 와! 하시면서 보도 끝에서 다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시고 지팡이를 짚으신 채 길을 걸어가셨어요. 뭔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느린 걸음으로 길 가시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눈앞에서 뭘 본 거야 싶을 만큼 신기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횡단보도 앞에서 할아버지의 헛둘헛둘 소리가 귀에 맴돌아서 웃음이 나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도 뼈저리게 느꼈죠. 네. 되게 이거 사연 되게 웃겼어요. 저도 이 헛둘헛둘 이게 그러니까 이 팅커벨 분들이 이 뭐라 해야 되지? 그 이 타자 이 글을 이렇게 뭔가 중간중간에 되게 이게 진짜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되게 색다른 표현들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헛둘헛둘 이거 진짜 할아버지가 이거 헛둘헛둘 하고 걸어가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근데 헛둘헛둘 막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되게 웃기고 귀여웠어요. 그다음 또 이게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냥 서 계시는 게 불편해가지고 잠시 구부정하게 이렇게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신호등 지나갈 때만 허리 펴고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평소에 그러고 다니신다는 건데, 네,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근데 마음씨가 되게 착하신 분인가 봐요. 이게 차 없는 틈을 타서 이제 반대편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주 목적이었지만, 네. 어쨌든 괜히 괜히 혼났죠. 괜히 한 소리 들었죠. 이제 가만히 서 있다가, 네,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사연이라 생각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많이 하니까요.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93년생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무슨 어 제가 좀 많이 늙어 보이나요? 젊죠. 젊은데 막 고3이면은 저랑 6살 차이 나니까 그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막 사실 제 밑으로도 막 7살 어린 동생도 있고 또 막내도 막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어리게 느껴져요. 조금 많이 차이 나는구나 이런 거. 뭐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6살 차이가 뭐 어때 이게 싫다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되게 굉장히 어리고 귀엽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삼촌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삼촌들이 날 볼 때, 내가 어릴 때 볼 때랑, 내가 지금 이렇게 뭐 그냥 글만 읽는 거지만 되게 귀여움이 느껴져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네, 어쨌든 굉장히 귀엽네요. 헛둘헛둘, 네. 네 번째 사연. 벌써 네 번째야. 벌써 네 번째야. 우리 1시간짜리 방송인데, 좀만 떠들다 갈까요? 좀만 떠들다 갈까? 좀만 떠들다 갈까요? 벌써 네 번째인데?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동공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질문 올려주시면 그럼 질문에 조금 답변을 해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한번 떠들어 봅시다. 그러면 떠들거리를 줘. 내가 떠들거리를 달란 말이야. 눈썹 문신 안 했어요. 이거 메이크업 한 거예요. 말리 던져 주십시오. 받아먹게. 교정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교정할 생각 전혀 없어요. 이빨 되게 골아요. 라면 끓이는 중인데 라는데 라면 이 시간에 라면 끓여 먹는 거 되게 맛있지 않아요? 9시 딱 이 시간대 그때 먹는 그 라면에다가 그 계란 이렇게 다 끓여갈 때쯤 이렇게 계란 이렇게 톡 해가지고 그 노린자 이렇게 딱 보이게끔 해가지고 먹는 거 되게 맛있어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참치 넣어 먹으면 되게 맛있고. 맞아요. 제가 라면 부셔 먹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원래 그 학창 시절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라면 미리 쉬는 시간에 라면 이렇게 다 이렇게 부서뜨려 놓고 스프 다 뿌려 넣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딱 그 뭐 책상 서랍이라던가 가방에 넣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거 다들 그런 추억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늙어 보이는데
신라면이나 뭐 신라면 되게 맛있는데 저는 진라면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진라면 되게 많이 먹었고 되게 센세이션이었던 게 짜파게티를 그 부셔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짜파게티도. 맞아요. 그 삼양라면, 진라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삼양라면이랑 진라면이 부셔 먹는 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신라면 솔직히 좀 매우면 수업 시간에 이거 할 수 없잖아, 사실. 그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안 매우 그 달달한 걸 되게 사실 선호했었어요. 광고 방송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랬다는 거지. 추억이 그랬다는 거지. 네.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면 걸려요. 이 매우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걸리는데 그런 거 맛있어요. 게스트 없냐고요? 이거 개인 방송인데 게스트 있으면 그냥 크나큰 방송하죠. 그쵸? 마지막에 손가락 빨아먹어야 된다고요? 스프 이거? 아스트로 사나 그래서 여기 초대해달라고요? 사나는 지루해 할걸요 이런 거? 아 형 그냥 게임이나 해요 막 이러고 참 사나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따라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얘기죠. 저는 따라한 게 아니라서 저작권료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관계 없습니다. 사나 많이 컸죠. 네. 우선 이제 30분이 됐으니까 30분이 다 돼가니까 네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조금 저랑 비슷한 그런 게 있어서 어, 제가 골라봤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러지의 비밀.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 삶의 즐거움은 친구네 집 고양이와 노는 건데요. 하지만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친구네 집만 가면 아주 죽도록 기침하고 숨이 막히고 몸이 가렵고 고양이와 나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검사를 시작했죠. 알러지 반응 결과를 보시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고양이 키우는 친구네 집에 바퀴벌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아니라 바로 바퀴벌레, 바퀴벌레 알러지가 있던 거였죠. 친구네 집에 바퀴벌레가 있거든요. 물론 애완용은 아니고 강제로 동거하는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때문에 계속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건데 전 고양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고양아, 그것도 모르고 널 멀리해서 미안해. 그리고 양배추랑 쑥이랑 잔디 알러지도 있대요. 이런 알러지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양배추는 맛없어서 안 먹었던 건데 적절한 안 먹어도 될 안 먹어도 될 이유가 생겼네요.
이른 뭐야 이게? 아른아른 봄철에 꽃놀이하는 커플들 항상 보면서 괴로웠었는데 제가 솔로여서 절대 아니라 도단하는 잔디들 때문이었어요. 알러지는 본인 느낌하고 결과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이었네요. 오빠도 병원에서 검사하신 건가요? 이번 기회에 팅커벨 분들도 한번 알러지 검사 추천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검사했습니다. 이번 사연 좀 잘 중간중간에 혀가 꼬이고 실수가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저는 알러지가 유제품 알러지가 있죠. 유제품 알러지랑 갑각류 알러지, 그다음에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도 피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맨 처음에 저도 저 우유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 새우도 되게 좋아하고 게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20살 땐가? 20살 때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새우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꼭 여기 입술 주위에 막 오돌토돌하게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진짜 그런 거 몰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진짜 모르고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제가 알러지가 비염이 있긴 한데 그 비염 알러지를 이제 확실하게 검사하려고 알러지 검사를 했어요. 피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게 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꽃게 알러지, 그다음 갑각류 알러지, 그다음에 우유, 치즈, 예, 그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이렇게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제품을 이제 우유를 먹을 때 200ml 이상 먹으면 성대가 부어요. 제가 성대가 부어가지고 우유를 못 먹어요. 가수가 성대가 부어서 우유를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활동 시기에 그 유제품을 하나도 못 먹는 이유가 라이브는 해야 되는데 성대가 부으면 라이브 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유제품을 많이 참고 있어요. 진짜 제가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없잖아요? 그럼 그 전날 꼭 쉐이크를 먹어요. 제가 쉐이크를 먹는 날은 그 다음날 노래를 안 불러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쉐이크를 먹어요. 쉐이크가 그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고 먹지 말라 그러면 꼭 먹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 쉐이크가 갑자기 너무 땡기고 쉐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요. 맞아요. 밀크쉐이크.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맥 땡땡 거기서 밀크쉐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밀크쉐이크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더 하고 싶은 게 진짜 막 우유도 200ml 이상 드시지 마시고요. 치즈도 이만큼 드시지 마시고요. 뭐 걔는 절대 안 되고요. 뭐 새우도 절대 안 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너무 그 팬분들이 이제 막 초코우유 같은 거 이렇게 막 선물로 이렇게 주시고 이러면 너무 슬퍼요. 먹고 싶은데 방송 끝나고 먹어야 된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먹긴 하는데 우유 알러지 있는 건 진짜 저도 진짜 최근에 알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진짜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기가 어떤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네 되게 맨 처음에 되게 신기해요. 그냥 내가 이런 게 있었어, 내가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러면서 제가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데 참고 먹고 이겨낸다고요? 아니 저 사실 먹고 싶은데 지금 게 못 먹어본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새우도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고 그거는 이제 하나 정도는 먹어요. 그 그러니까 그 초밥 세트 같은 게 나오잖아요. 초밥을 먹으러 가면 새우 초밥이 꼭 나오잖아요. 그 하나 정도에서 두 개 정도 나오는데 하나 정도는 먹어요. 새우 초밥. 그리고 하나는 그냥 멤버들 준다던가 같이 가는 사람 주고
새우초밥 하나 정도 먹어요. 저 새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새우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겨낸 이겨내고 싶은데 사실 게 알러지가 있다고 했을 때 게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몰라요, 사실. 아, 새우 알러지 계신 분들 새우탕면 먹으면 알러지 일어나는지 이거 궁금하다고요. 근데 그런 거 안 먹어요, 우선은. 저는 새우 들어가 있는 거 거의 안 먹어요. 볶음밥에도 새우 들어있으면 볶음밥 안 먹어요. 근데 진짜 제가 치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치즈 막 피자에도 치즈 들어가 있고 햄버거에도 치즈 들어가 있고 또 웬만한 이제 막 요새 진짜 치즈가 뭐 라면에도 들어가 있고 제육덮밥에도 들어가 있고 막 넣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새 치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치즈는 진짜 조금 우유랑 치즈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먹으면 숨 안 쉬어진다는 분 계시는데 그 드시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알러지 검사는 웬만하면 다 피를 뽑은 다음에 검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피를 뽑으셔야 됩니다. 안 아파요. 막 지금 뭐 인성이가 뭐 새우 초밥을 되게 좋아하고 뭐 인성이가 새우 얼마나 먹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친구가 새우를 끝까지 먹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새우 먹고 있으면 되게 화나죠. 진짜 화나요. 그 막 대하 같은 거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못 먹어요. 그게 너무 슬퍼요. 원래 저는 그 머리만 똑 떼가지고 다리 다 떼고 꼬리 딱 뗀 다음에 껍질 있는 채로 그냥 먹거든요. 되게 맛있는데. 깻잎 알러지가 있다고요? 깻잎? 깻잎? 네, 어쨌든 다섯 번째 마지막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어떡해.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저는 중3이에요. 저는 저보다 한 살 연하를 2년 가까이 짝사랑하고 있어요. 저랑 그 친구랑 낯가림이 심해서 친해지는 것도 좀 오래 걸렸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설렌 게 정말 많았어요. 가끔 저를 챙겨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웃어주고, 암튼, 설렌 적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2년 가까이가 되니까 요즘에 고백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월 30일 밤에 직접 만나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티를 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고백하기 전에 티를 좀 내고 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티를 내야지 모르겠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 궁금해요. 제가 이 사연을 뽑은 이유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귀여워서였어요. 어, 그냥 중3 이렇게 되게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막 뭔가 그런 연애의 감정이라던가 막 사랑에 대한 감정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막 한다는 게 뭐 저도 어릴 때 그랬겠지만 되게 귀여워서 뽑았는데 음, 저는 제 생각에는 티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돌직구 같은 개념으로 날리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요새 좀 뭐 누가 먼저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실. 뭐 꼭 남자만 고백해야 되고 여자는 받아주고 뭐 이런 요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뭐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다 자유분방하고 그다음 또 그런 거를 이제 다들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티를 낸다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른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주 말 걸고 자주 만나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주 보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데 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중3 너무 귀여워요. 중3이 몇 살이야? 나랑 9살 차이야? 아닌가? 아, 되게 귀엽네요. 아, 오늘 다 읽었어. 벌써 다 읽었어. 5개 사연 다 읽었어요, 벌써.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 저번에 이 V앱을 하고,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야, 이번엔 어떻게 할까?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좀 떨렸어요. 사실 이 V앱을 7시 59분에 제가 이 V앱을 이렇게 틀어놓고, 그, 저 버튼 하나를 누르면 시작하거든요. 네, 조금 떨렸어요. 아, 오늘 방송도 진짜 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조금 잘 하면 좋겠는데,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됐었어요. 사실 잘 할 수 있을지. 이거 또 안 틀리고 또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또 이 귀여움을 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네, 했는데,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좀 많이 사렸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도 막 그때처럼 막 엄청 제가 막 여학생의 소리를 내는 걸 아마 기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멤버들은 이런 거 되게 지루해해요. 멤버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지루해요. 굉장히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뭐 활발한 거. 막, 막, 그 친구들은 그래요. 어디 사투리냐고요? 이거 외계어예요. 저만 할 수 있었어요. 저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 네. 어느 나라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이게 부산에서 살다가 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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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가 쪽은 전라도고 친가 쪽은 경상도인데 그냥 그냥 몰라요. 이게 다 섞였어, 그냥. 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서울말도 막 나오고 막 다 섞였어, 그냥. 어. 이런 거 그냥 외계어라고 합시다. 네. 저만이 할 수 있는 외계어. 그 사투리라는 개념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막 그러니까 엄마의 억양도 있고 아빠의 억양도 있으니까 제가 뭘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
또 부산 살다 막 청주 살다 막 서울 살다 막 이러니까 내가 이제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아 이게 계속 이게 청주를 안 가다 보니까 못 가다 보니까 어 가끔 청주가 너무 낯설어요 이제 부모님도 청주에 계시고 제 친구들도 청주에 되게 많고 막 이런데 청주에 딱 그 터미널에 내리면 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계속. 지금 저의 본가는 청주인데요. 어, 태어난 고향이 이제 부산인 거죠. 부산 광안리에서 태어나서 저 가끔 보면 서울이 더 편하기도 해요. 좀 뭐 교통편이라던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맛집이라던가 청주의 맛집 진짜 모르겠어요. 청주는 진짜 맛집 모르겠어요. 청주 핫플레이스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전 저희 동네에서 놀아요. 논다고 해봤자 저희 동네에서 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PC방 가요. 그게 다예요. 이게 조금 어쨌든 시간이 남으니까 조금 아쉬우니까 혹시 못 읽어드렸던 사연 있으면 좀 읽어드릴까? 한번 기다려 봐봐요. 이게 넘어가면 이거 노래 꺼질라나? 역시 역시 꺼졌어. 어? 어? 뭐지? 이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보고 나서 보는 건데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교 2학년 팅커벨입니다.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는 용돈을 날짜를 정해서 받는 게 아니라 명절이나 생일에 받은 용돈을 쓰고 모자라면 그때그때 받는 방식으로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이는 돈도 없고 저도 용돈 모자라서 사고 싶은 물건도 응? 용돈 모아서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그러고 싶은데 나중에 오빠들 컴백하면 팬싸 응모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모이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는 25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번엔 특별한 일에 돈이 좀 많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20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20만 원 정도는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서 15에서 16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엄마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우로빠랑 팅커벨 분들이 생각하는 고등학생 용돈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네요. 음, 저는 용돈을 받아서 생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사실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 용돈 받고 있는 한 고등학생 되는 팅커벨이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까지 합쳐서라고 하시는데 뭐 교통비까지 합쳐서 합시다. 네.
이게 다들 너무나 제각각인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뭐 2만 원, 그다음에 뭐 교통비 빼고 한 달에 5만 원이라는데, 이거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 거 맞죠? 교통비 빼고 5만 원 맞아요? 한 달에 5만 원이면 사실 조금 적은데? 아, 이 개념이 다르겠구나. 저는 그랬어요. 제가 막 사고 싶은 걸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용돈을 모아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옷이 필요한다던가 신발이 필요하다던가 그러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뭐 돈을 모아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오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둘, 셋. 안녕하세요. 크나큰입니다. 요즘 어찌 뭐해? 요즘 어제 사연 읽고 있어요 메이크업 했다 머리 뭐지 메이크업 나 이거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어.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보고 싶어.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뭐 둘, 셋. 안녕하세요. 크나큰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라켄입니다. 형 뭐해 요즘 형 V앱에 되게 형 V앱에 빠졌다는 여기 소문이 되게 있어. 형 스튜디오 같다. 안녕. V앱에 빠졌다는 소문이 있다고. 안녕. 일주일에 3-4번씩 한다며? 부끄러워하는데 우리가. 왜 가? 괜찮아? 안녕. 지금 술 마셨네 하는데. 아니야 콜라 먹어. 네,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잠시 목소리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형 근데 되게 잘 나온다 그러니까 되게 저희 술 안 그런 것 먹었어요. 저희 콜라 먹고 왔습니다. 맞아요. 팅커벨의 하루는 어땠나요? 여러분 꼭 패딩 입고 다니세요. 오늘 완전 추워요. 네. 뭐야 어디 나왔어? 얘처럼 입고 다니, 나 얘처럼. 모르는 일이야. 저는 유진이 친구 김찬일입니다. 찬일이 안녕. 전 찬일이고 여기는 수홍이. 오늘 유진이 베스트 프렌드 특집인데 몰라요. 네. 저 나와도 돼요. 몰라요. 아까 게스트 찾으셨는데 게스트 많이 불러왔어요. 에이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 대신에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대신에 에라이. 저희가 여기 나온 건 비밀이지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비밀로 하면 모르겠죠. 몰라요 저희도 이제. 좀 나오면 어때요? 찬일이 잘생. 고마워요. 수홍 씨 얘기는 없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봐도 되죠. 좀 이 정도는 봐주세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제작진분들. 네, 봐주시겠지. 여러분들만 비밀 지켜주신다면 오늘 비밀. 될까요? 유진이 형이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 가야 돼. 저희는 또 이제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들 비밀로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진짜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지금까지 크나큰이었습니다. 크나큰이었습니다. 안녕. 우리가 하자 오랜만에. 둘 셋. 지금까지 크나큰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열심히 해. 네, 저는 아직 안 가니까.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들 술 먹었니? 술 안 먹었다니까. 이거 해야 더 귀여워.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트 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참. 우선 아까 얘기했던 그 용돈에 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다시 용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빨리. 네. 다시
크나큰의 V앱은 원래 항상 여러분 이렇게 이거 봐요. 마이구미 복숭아 맛. 대박 사건. 네. 다시 돌아갑시다. 네. 제가 봤을 때 한 옷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이 사고 하신다면 저는 한 12만 원, 10만 원 선 안에서 교통비 따로 해서 11만 원 정도 선 안에서 저는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저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놀러 다닐 때 잘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막 쓴다던가 막 많이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요새는 뭐 하고 노는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인 관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에서도 막 이렇게 막 취미 생활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직도 있죠? 수박이 4,000원. 여러분 이거 봐요. 수박이 4,000원. 딸기가 3,000원. 이거 코아쿠토예요. 두 팩에 3,000원. 이거 코아쿠토예요. 이거 먹는 거. ASMR. ASMR. 소리 안 들리는 진짜 맛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우선 12만 원으로 쇼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쇼핑 얘기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닙니다. 사연이 뭐예요 지금? 중학교 3학,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에 한 달 용돈에 대한 사연에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중학교 2학년? 아, 지금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해결했습니다. 저도 용돈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안 받는 편이긴 해요.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어제 너무 추웠거든요. 어제 너무 추웠고 날씨도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근데 많이 와주셨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수홍 씨. 난 수홍이. 유진아 끝나고 밥 먹어야지. 난 청주에서 왔는데. 나 오랜만에 보니까. 여러분 근데 믹스나 믹서기요? 믹서기 뭐? 나 몰라. 나와. 나 몰라. 네. 아무튼 여러분 이거 하면서 진짜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또 제가 그랬었죠. 네? 제가 오자마자 너무 보고 싶었다고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진짜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진짜 여러분도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완전체로 공연하면 울 것 같아요. 저 어제 안 울었어요. 울지 마. 어제 안 울었고 어제 인공 눈물이었어요. 컨셉. 내 인공 눈물, 내 차가운 눈물 다 뿌려봐. 우리 술 드신 줄 아시는데. 술 원래 저희 지금 약간 회사분들과 대표님들이랑 밥 먹다가 복분자 먹으려다 안 먹었어요. 목 아파서.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유진이 형의 획기적인 계획이 우리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근데 정말 보고 싶고 크나큰입니다. 안녕. 네 마무리해 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마이고미는 포도 맛이 더 맛있습니다. 네. 저 이제 뭐 이렇게 네 오늘 사연 다 읽어드렸고 그 뭐냐 용돈도 해결해드렸고 1시간도 이미 너무 벌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네 그러면 뭐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제? 그게 끝나요? 네네. 추울 때는 이렇게 패딩 입고 다녀야 돼요. 패딩. 여러분 뭐 이렇게 묻었냐? 이번 추석 때는 25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뭐 사셨어요? 25만 원으로 한 달? 아, 한 달. 없을만 하지. 아니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아 학생. 교통비. 학생이면은 많이 썼다. 밥 학교에서 주잖아. 뭐 사셨어요? 근데 전 그거 이해해요. 근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글? 저도 보고 싶어요. 승준아 보고 싶어라고 하셨는데 저 진짜 보고 싶어요. 유진이 우리가 있어서 좀 든든하지 확실히. 진심. 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형 할 말이 없어 하는 거 같아서 도와주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 몸살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진짜 해물탕처럼 부었어요.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물론 저는 수홍이고요. 안 읽은 사연 없어? 아니 지금 끝났어. 아 끝났어? 끝났어? 벌써 끝나? 하나 더 읽어드리자. 근데 형 마이크 여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거 안 읽었어? 이 많은 사연을 다 했다고? 미안해 방송을 안 봐가지고 밥 먹고 있어. 근데 이렇게 V에 뭐지? 하는 모습이 정말 좋네요. 졸려요? 지금 몇 시예요? 9시. 여러분 어떡하죠? 용돈 얘기가 많네. 저 가라고요? 어차피 이제 끝낼 건데 왜 가라 그래요? 네 어쨌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추후에 시간에 따라 올려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수요일로 고정으로 이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매주 사연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주 사연을 올려주셔야지 그 사연으로 인해서 이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게시판을 만들어 드리든 아니면 또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사연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한 주 안에서 나오는 사연들을 가지고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지금 그 전에 그 사연 쓰셨던 것 중에 안 읽혔던 것들을 거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된다고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그거 네? 사연 추첨 통해서 상품 안 줘요? 이게 원래 그 사연 읽어드리는 네. 건 그런 거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을 해서 여기서 읽어드리는 게 이제 그런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하트 눌러주시고 또 늦게까지 9시에까지 4,500분께서 이제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그러면 이 사연 네. 팅커벨의 하루는 어땠나요는 네, 다음 주 수요일 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 3명이 나온 건 비밀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보고 싶고 힘드실 텐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깜짝 놀랐어. 저 정말 이거 패딩 다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혼날 것 같아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프지 말고 감기 조심해요. 아프지 말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뵈도록 할게요. 우선 이 방송 다음 주 수요일 날이고 혹시 또 저희가 V앱을 키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V앱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건 뭐예요? 아!